122세까지 산 프랑스 여성 잔느 칼망은요, 역사상 최고령자 기록 보유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오래 산 것만이 아니라 죽기 전까지 큰 병 없이 놀라운 인지사고력을 유지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했다는 게 더 놀라운 일이죠. 고통 없이 무병장수할 수 있는 그 진정한 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히 공유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댄입니다. 장수 요새는요, 정말 오래 사시는 분들이 주위에 하도 많아서 크게 와닿지는 않긴 하죠. 그러나 소개시켜드리는 프랑스인 잔느 칼망은요, 정확한 출생 기록을 가지고 있어서 기네스북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무려 122세 164일을 생존한 인류 중 유일하게 120년 이상을 산 인물입니다. 잔느 칼망은요, 공식적인 초고령자인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먹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걱정하는 특별한 만성질환 때문에 약을 먹거나 병원을 매일 들락날락 하지도 않았고요. 암이나 혹은 다른 대사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으로도 고통받지 않았습니다. 별다른 신체 문제 없이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활기찬 성격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두뇌 기능도 건강해서 과거 일들을 정확히 기억할 수 있는 기억력을 유지했습니다. 물론 다른 고령자들과 마찬가지로 말년에는 약간의 단기 기억력 저하 그리고 시력과 청력에도 문제가 생기고 거동에 약간의 불편함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120세까지 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건강한 노년을 보냈다는 것이죠. 저도 입버릇처럼 난 너무 오래 살고 싶지 않고 그냥 80까지만 아주 건강하게 살고 싶다고 얘기하곤 하는데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 건강하기 힘든 상황에서 잔느 칼망의 건강과 장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주위에서 관찰해보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요, 하루 루틴이 간소화되고 고정적이고 반복적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잔느의 110세 어느 특정 하루의 루틴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장수와 건강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잔느의 하루 일과는요, 오전 6시 45분에 일어나고 그리고 창가에서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비교적 이른 아침 기상을 하고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기도나 명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의자에 앉아 헤드셋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맨손 체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맨손 체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칼망은요, 85세에 펜싱을 시작했고 그리고 100세 생일이 될 때까지 자전거를 계속 탈 정도로 노년에도 운동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먹어서 기력이 없다거나 힘들어서 혹은 아파서 움츠려 들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운동을 한 것이죠. 그리고 잔느는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씻고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잔느는 찐 소고기와 샐러드, 디저트를 아침으로 즐겼습니다. 샐러드에는 신선한 야채, 바나나, 오렌지,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아주 듬뿍 넣어서 직접 만들어 먹었고요. 간식으로는요, 그녀는 초콜릿을 즐겨 먹었다고 하고 때로는 일주일에 1kg을 먹기도 했다고 해요.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아침을 먹는 것입니다. 쌀이나 곡류를 거의 먹지 않고 과일 정도를 섭취하는 적은 탄수화물 그리고 적당한 단백질, 양질의 지방을 고루 포함하는 건강한 아침 식사인 것이죠. 물론 그때는 그런 단백질이 없긴 했겠지만 단백질을 파우더나 가공 단백질이 아닌 고기를 통해서 섭취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과일, 채소, 초콜릿과 같은 항산화제를 많이 포함해서 지중해식 식단이 위주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주 먹게 되는 가공식품 간식 같은 것은 아예 포함되어 있지도 않죠. 근데 특이하게도요, 식사 후에 그녀는 담배를 피우고 소량의 와인을 마셨습니다. 담배를 피운 것이 이례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녀는 하루에 2개 피만 담배를 피웠다고 해요. 그리고 거의 임종 전인 117세에 담배를 끊었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식후땡으로 아침 먹고 하나 그리고 저녁 먹고 하나 이렇게 피운 것이 전부였습니다. 담배를 피우긴 했지만 담배가 잔느의 장수와 그리고 건강까지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오후에는요, 안락 의자에서 2시간 정도 잠을 자고 그리고 일어나서 요양원에 있는 대부분 본인보다 젊은 이웃들을 방문해서 그녀가 직접 라디오에서 들은 최신 소식들을 전달해 주면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잔느는요, 고립된 생활을 하지 않고 요양원을 방문해서 사람들과 교류하는 사회적 작용을 임종 전까지 꾸준히 했다는 것이죠. 삶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그리고 유머 감각이 아주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를 통해서 사회적 교류를 하는데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고 확신됩니다. 해가 지기 전에 그녀는 빨리 식사를 하고요. 그리고 방으로 돌아와서
또 음악을 듣고 마지막 담배를 피우고 오후 10시 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식사를 한다는 것은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시간 제한 식사죠. 유행하는 간헐적 단식과 비슷하긴 한데요, 저녁을 되도록이면 빨리 먹고요, 그리고 야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잔의 경우에는요, 하루 아침, 저녁 두 끼 식사를 하는데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되도록이면 짧은 시간에 식사를 하고요, 건강한 아침을 먹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습관입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해하시겠지만 잔느칼만 개인의 무병장수의 경험적 근거가 모두에게 통용되는 일반적인 사실은 아니겠지만 마치 우연인 것처럼요, 제가 현대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강조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요 이미 잔느는 실행해왔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수면, 두 번째는 아침 식사, 세 번째는 시간 제한 식사, 네 번째는 운동, 그리고 다섯 번째 사회적 활동 등의 총 5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죠.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일찍 자고 그리고 일찍 일어나며 충분히 적절한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수면에 대해서는요,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해도 절대로 과하지 않은데요, 밤에 켜는 LED나 TV나 그리고 스마트폰 화면에 블루라이트를 차단하기 위해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시는 것도 이미 말씀드렸죠. 두 번째와 세 번째는요, 아침을 꼭 먹고 그리고 야식을 먹지 않고 12시간 이하의 정해진 시간에만 식사를 하는 시간 제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면서요, 관절이 약해지고 뼈가 약해지고 질환에 걸리거나 고통이 수반되면 우리는 운동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진통제에 의존하거나 그러면서 더 센 진통제에 의존한 생활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통증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정도의 가벼운 운동을 계속하면서 시기적으로는 그 통증을 유발하는 염증 반응을 줄이면서 죽기 전까지 그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이죠. 저도 스노보드나 스케이트보드 등의 과격한 운동을 주로 하다가요, 최근에는요 가벼운 조깅으로 운동을 바꿨는데요, 운동과 끊임없이 활동을 하는 것이 신체와 그리고 두뇌, 정신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활발한 사회 활동인데요, 이 활발하다고 하는 것을요 굳이 양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요 질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회가 고도화되고 복잡해질수록 컴퓨터나 SNS와 같은 가상의 세계에 머물러 있거나 혹은 양극화된 세계에서요 단절된 생활을 하기가 쉽지만 최소한의 질적으로 충족될 만한 사회관계를 유지하는 것은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아주 궁극적인 진화의 목적입니다. 간략한 광고 영상인데요, 제 영양제 사이트에 대한 소개입니다. 제 영양제 사이트는 풀스크립트라고 해서 미국에서 의사나 약사의 처방을 받아서 구매할 수 있는 질 좋은 전문적인 영양제들을 취급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것처럼 오랫동안 즐겨 먹었던 영양제들을 다양하게 취급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쪽에 가서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제가 설명글에 링크로 달아드리고요. 다시 본 영상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리고 두뇌 관점에서도 언급을 하자면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논리나 언어를 담당하는 왼쪽 대뇌를 자극하는 수리계산이나 수도과 같은 퍼즐, 그리고 낱말 맞추기와 같은 학습보다는요 운동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이 계획적이고 인위적으로 정리된 도시가 아닌 거대한 자연에 나가서 그 방대함과 광활함을 경험하는 것 모두는요 비정형화되고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지 않는 우뇌를 자극하는 아주 중요한 활동입니다. 우뇌는요 자뇌보다요 훨씬 더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단지 자뇌는요 언어 활동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뇌 자체가요 삶의 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잔느도요 본인 스스로도 모르게 논리적인 자뇌가 아니라요 우뇌를 지속적으로 자극시키는 생활을 해왔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쓸데없는 첨언을 하자면 건강과요 질환은요 단순히 예 아니오로 답변할 수 있는 화두가 절대로 아닙니다. 마치 인터넷을 살펴보면 이걸 먹으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먹으면요 제가 고통받고 괴로워하던 모든 문제가 마치 해결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예전과 다르게요 이런 것들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엔요 세상이 너무 고도화되고요, 그리고 전에 없던 너무나 많은 인위적인 것들이 생겨나면서 방대해졌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병원군이나 그리고 최근에 겪었던 코비드처럼 새로운 병원군이 생기기도 하고요. 인위적인 화합물, 식품 첨가물, 그리고 전에 먹었던 음식들도요. 예전과는 다르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변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요 전체적인 범주에서 그 총량을 계산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건강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나빠지면서 질환에 가까워지겠죠. 질환이요, 갑자기 급성으로 생기는 경우들도 물론 있지만요. 대부분 질환은요, 만성 질환으로요,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면서 질환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질환을 진단하는 진단 체계에서는요, 제가 만약에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증상이 있어도 병원에 가서 이 진단을 충족하는 요건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건강하다고 해요. 물론 건강하지 않음에도 말이죠. 목에 있는 갑상선은요, 제 몸에 온도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갑상선을 공격시킬 수 있는 항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항체가 있어도 아직 갑상선은 정상으로 작동하고 갑상선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건강을요, 이분법적 사고로 내가 건강하냐 혹은 질병이 있느냐가 아니라 이 질환을 막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총량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잔내의 경우에도 담배를 피긴 하지만 담배를 피는 것 외에 잔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더해져서 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인 거죠. 나의 수면, 내가 먹는 것, 내가 활동하는 것, 내가 내 몸에 집어넣는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사람들과 그리고 외부에 나가서 활동하면서 모든 환경 요소들에 노출되는 것들이 이 건강을 유지하는 총량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요소가 건강을 유지하거나 혹은 다른 한 가지 유일한 요소가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본질적으로요, 이 건강을 유지하는 내 몸과 그리고 내 두뇌의 상태들을 본인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모두 모여져서 건강하지 않다는 징후와 신호들을 계속적으로 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건강의 상태가 무너지게 되면 언젠가는 질환으로 진단을 받게 되고 그 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후에는 그 건강을 유지하는 것들이 훨씬 더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요, 그런 범주에서 이 건강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멀쩡하게 건강하던 사람이 롱코비드 후유증을 겪거나 혹은 이로 인해서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본인이 생활하고 본인이 먹고 본인이 즐기고 본인이 본인의 몸을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이 내가 비록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건강한 것인지 아니면 건강과 질병의 중간 단계에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질환이라고 진단되지는 않지만 질환에 거의 가까운 상태에 있는 것인지에 따라서 그 예우는 천차만별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언급드린 기본적인 5가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도요, 얼마나 건강에 해로운 일들을 스스로 아니면 타의적으로요, 내 몸에 가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잔소리가 너무 길었죠? 그럼 끝내볼까요? 무병장수는요, 물론 유전적, 환경적, 그리고 생활습관적 요인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불변입니다. 그리고 노화에 대한 개인의 경험 또한 매우 다양할 수 있지만요, 잔느깔망에요, 무병장수와 그리고 임종 전까지 주위 사람들을 기억하고 활발히 사회작용을 할 수 있었던 두뇌 건강을 지킬 수 있던 방법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올바른 정보를 찾는 이들에게 저희 정보가요, 건강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길 바라고요. 제가 이 정보를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잊지 말고 구독과 다른 영상들도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